안녕하세요. 프리베인 팀장입니다. 2025년 10월 18일 KBL 3경기 그리고 오늘 개막을 하죠. 여자 배구 한 경기 그리고 어, 뭐 KBO는 어제 했고 뭐 어제의 프리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뭐 훑어보고 MPB도 스케치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자, DB와 소노와의 경기입니다. DB가 이제 직전 경기, KCC와의 경기에서 패했는데, 사실 뭐 이날 DB가 못했다기보다는 KCC의 상승세, 워낙 최근 경기력이 좋습니다. KCC가 뭐 SK를 상대로도 무난하게 승리를 했었고, 약간 좀 뭐 타이트한 경기였지만, 음, 일단은 오늘 이제 소노와의 경기에서 두 팀의 공격력만 본다면 DB가 앨런슨을 비롯해서 뭐 알바노, 그다음에 뭐 강상재 이러한 선수들의 공격적인 어떠한 그, 뎁스 부분에서는 분명히 소노보다는 DB가 앞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노는 이정현과 나이트에 의존하고 그다음에 캔바오의 3점은 잘 안 들어가는데 뭐 계속 던지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재도도 약간 좀 기복을 좀 보이고 있고 이정현도 이제 100%의 컨디션이 아닌 상황에서 직전 경기 소노가 가스공사와의 경기에서도 이제 간신히 승리했던 그러한 직전의 경기력이었는데 일단 두 팀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본다면 일단 프론트 코트에서의 페인트 존에서 이제 DB가 36득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노는 27득점밖에 안 된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3점도 DB는 32%, 그다음에 소노는 21%. 이게 크죠. 게다가 3점을 40%나 맞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 번쯤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게다가 필드골 성공률도 DB가 훨씬 더 좋은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뭐 두 팀의 득점 상황에서는 77점, 75점 DB고요. 72점, 74점 소노. 뭐 득실점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경기력에서만큼은 확실히 차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오늘 경기입니다. 백코트에서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백코트가 좋아야지만 이 경기를 풀어가는데 좋은 쉽게 좀 경기를 풀어가는데 물론 소노의 백코트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정현과 이재도라면 정말 최고의 백코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정현도 지금 100%의 폼이 아니고 이재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복을 보이고 있고 게다가 이제 캔바오가 가끔 가다가 이제 뭐 볼핸들러 역할을 하면서 포인트 가드 역할을 뭐 종종 뭐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캔바오도 너무 좀 팀플보다는 개인 플레이에 좀 치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팀 플레이와는 좀 거리가 먼 플레이가 좀 많습니다. 지금 캔바오 같은 경우는 필드골 성공률이 34%, 3점 적중률은 17%밖에 안 돼요. 게다가 어시스트는 한 3개 정도. 전반적으로 저는 이 경기는 DB가 뭐 여유 있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핸디는 충분히 극복할 만큼의 실력 차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성원이 지금 54%뭐 많이 던지진 않지만 그래도 54%, 알바노가 30%, 그다음에 앨런슨이 40.7%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프론트 코트와 백 코트의 밸런스가 DB가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수비 조직력 그 다음에 이제 리바운드에서 뭐 소노가 그렇게 딸리진 않습니다. 리바운드가 지금 소노가 35개, 그다음에 뭐 DB도 35개, 뭐 요 정도 하고 있는데 딸리진 않지만 뭐 또 높이에서 있던 프론트 코트에서의 어떤 경쟁력은 분명히 DB가 조금 좋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157.5면은요 다득점보다는 저득점 사이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핸디는 DB 사이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KT와 가스공사와의 경기인데 가스공사가 지금 뭐 연패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KT를 이기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KT가 원정에서는 지금 2패를 기록하고 있지만 홈에선 3승을 기록하고 있을 만큼
홈에서만큼은 KT가 어느 정도의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일단 득점력이 좀 많이 KT보다는 좀 떨어지고, 문제는요, 지금 뭐 라거나고 마티앙도 그렇고, 프론트 코트에서의 장점, 이 라거나가 기대 이하의 어떠한 최근에 어떤 폼을 보여주면서 쉽게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좀 오늘 경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티앙도 생각만큼의 활약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제 3점 적중률이 한 29%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가스공사가 오늘 경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KT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KT의 지금 문제는 3점 적중률이 25%밖에 안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나마 KT가 비빌 수 있는 구석은 수비가 확실히 가스공사보다는 조직적이고 백코트서부터 상당히 타이트한 어떤 수비 조직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본다면 이 경기는 뭐 KT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KT가 시원시원하게 이기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프론트 코트에서 힉스와 라거나, 사실 라거나가 최근 경기 조금은 그래도 좀 폼이 올라오는 모습인데, 제가 봤을 때 이 KT가 3점이 안 터지면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이온기를 막을 수 있을 만한 이 국내 자원이 가스공사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이온기가 얼마만큼의 경기를 풀어가느냐, 이 부분이 오늘 경기의 어떠한 승패는 뭐 물론이고 핸디캡까지도 결정해 줄 것 같은데, 지금 뭐 당장 뭐 하이온기 포지션뿐만 아니라 이 백코트에서의 김선영과 카굴랑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정성우와 벨랑겔인데, 아무래도 김선영과 카굴랑한이 있는 이 KT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경기 만약에 KT가 고전을 한다면 3점 때문에 좀 고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3점 적중률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KT가 경기를 쉽게 풀어가던가, 아니면 이 경기가 또 의외로 타이트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팀 모두 3점 적중률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요. 다득점보다는 역시 저득점 보는 게 맞고, KT의 승, 그 다음에 마헨승을 추천하진 않습니다만 마헨승을 보긴 합니다. 예, KT 승에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차원 LG와 삼성과의 경기입니다. 전 이 경기가 오늘 가장 박빙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스케줄을 보면은 그래도 삼성은 13, 14, 15, 16, 17 5일간 푹 쉬고 경기를 오늘 나서게 되고, 그 다음에 LG 같은 경우는 나름 하루 쉬고 경기하고 이틀 쉬고 경기하고 또 이틀 쉬고 경기하고, 약간의 좀 스케줄 면에서는 삼성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삼성이 오늘 경기 비빌 수 있는 경기는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 오늘 경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 마레이와 뭐 니콜슨, 칸터의 대결이지만, 저는 백코트에서의 어떤 이 싸움, 유기상, 과연 이 젊은 유기상이 얼만큼 오늘 경기 이 노련한 삼성의 백코트 자원들을 상대로 얼마만큼의 득점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리딩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어시스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좀 뭐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이대성이 4.5개의 어시스트, 하지만 뭐 아직은 좀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예. 뭐 이대성과 구탕 나쁘지 않은 백코트 자원입니다. 이 정도면요. 예. 이대성과 구탕, 게다가 이제 벤치 자원으로 나오는 이관희, 뭐 이근희, 뭐 이러한 선수들이 상당히 영향력 있는, 존재감을 보여주는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창원 LG 같은 경우는 이제 유기상이 최근 경기 뭐 미쳤죠. 3점 적중률이 46%입니다. 뭐 정인덕도 50%, 물론 많이 던지진 않지만, 그 다음에 마레이의 골 및 장악 능력, 뭐 타마요도 뭐 언제든지 제 몫을 해주는 그런
저기 용병 자원이고, 뭐 LG는요 사실 수비도 좋은 상황에서 이 공격력도 이렇게 터져준다면 뭐 오늘 경기는 뭐 LG가 유리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스케줄상에서의 문제점과 그다음에 최근 삼성이 보여주는 어떠한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비가 좋은 정관장을 상대로 83득점을 했고, 확실히 뭐 이 경기 아직은 시즌 초반이지만 삼성을 창으로 분류하기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 창과 방패의 대결, 물론 LG의 창도 좋지만 충분히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전 이 경기는 삼성 사이드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삼성의 핸디를 5.5점이나 줬다면 이 경기는 삼성 프렌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전반적으로 템포가 LG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좀 다득점보다는 저득점 사이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도 소금 플레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3개밖에 되지 않고, 물론 삼성의 3점이 오늘 뭐 팡팡 터진다면 오버도 낼 수 있는 경기지만 평균적으로 본다면 이 경기는 언더사이드에 삼성 프렌 보는 게 저는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야구는 뭐 어제 이야기했듯이, 잠시만요. 이거 왜 두 개가 겹쳤어? 오늘도 뭐 어제 비로 인해서 경기가 하루 수년이 됐는데, 뭐 이 경기는 저는 한화 사이드 여전히 보고, 그다음에 7.5점이면은 언더가 여전히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제 하루 쉬었기 때문에 삼성의 불펜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 경기는 승패도 승패지만 일단은 언더사이드가 일단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니오넴과 소벤 경기. 자, 어제 한시는 끝냈지만 이제 오늘은 어제는 니오넴이 승리하면서 오늘 경기 하루 더 경기를 치룰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이 경기 많은 분들이 이제 소뱅을 볼 수도 있겠지만 어제의 경기의 폼을 본다면 소뱅의 타격 흐름은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니오넴의 타격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어저께 니오넴이 불펜 소모가 거의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과연 이 키타야마가 소뱅의 타선을 상대로 과연 5회까지 막을 수 있겠느냐. 전 이 부분이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저는 지금 아까도 뭐 서두에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키타야마가 직전 뭐 오릭스와의 경기에서는 4이닝 동안 4실점을 하였습니다만, 올 시즌 전반적으로 이 소벤과의 경기에서 괜찮은 피칭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섯 번의 선발 등판에서 팀이 4승을 거둘 만큼 저는 키타야마가 소뱅을 상대로 충분히 5회 이상은 버텨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 뭐 불펜 상황도 니오넴이 뭐 소뱅보다는 이렇게 꿀릴 내용이 없습니다. 예. 지금 15, 16일 날 소뱅은 다 필승조들이 등판을 했고, 물론 소뱅도 지금 필승조들이 어저께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마운드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이 경기는 소뱅의 승보다는 지금 타격의 흐름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니오넴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좋아 보이고요. 니오넴 승의 5.5 기준 언더로 보는 게 저는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흥국생명과 정관장과의 경기입니다. 1라운드는 이 두 팀은 저는 1라운드에서는 꼴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두 팀. 지난 시즌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만났던 팀인데, 제가 봤을 때는 두 팀의 전력 누수가 지금 너무 심합니다. 예, 전력 누수가 너무 심하고, 이러한 극심한 이러한 전력 누수를 상대로 과연 오늘 경기 얼만큼의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조금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일단 뭐 인아웃 제가 말씀을 드리면,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김연경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뭐 지난 시즌에 있었던 용병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그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이다현이
이다연이 현대건설에서 이적을 해오면서 아무래도 흥국생명이 그동안 좀 센터 라인이 조금 헐거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다연이 오면서 센터 라인이 조금 좀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피치가 다시 이제 흥국생명으로 돌아오면서 이 흥국생명의 센터 라인은 정관장과 충분히 비벼볼 만하다. 뭐 정관장의 센터 라인 좋죠. 뭐 국가대표 박은진과 정호영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정관장이 센터 라인만큼은 훨씬 더 좋았지만 이제는 흥국생명이 충분히 비벼볼 만한 그러한 센터 라인을 구축을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용병인데요. 용병은 이제 흥국생명은 라셈, 뭐 한국계 선수라고 이제 관심을 많이 받던 라셈이 이제 흥국생명의 외국인 용병으로 등록을 했고, 이제 정관장이 문제인데, 정관장은 지금 지난 시즌 메카와 부키 모두 다 팀을 빠진 상황에서 사실 이 자네티가 올 시즌 이제 합류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자네티가 얼만큼 해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네티는 일단 193cm의 어떤 신장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선수이고, 트라이아웃 때부터도 관심을 가졌던 그런 선수이기는 맞습니다. 선수이기는 맞지만 문제는 이제 오늘 경기가 첫 경기고, 그 다음에 지금 염혜선 세타가 못 나와요. 염혜선 세타가 못 나오기 때문에 염혜선 대신에 지금 세컨 유닛도 아닌 서드 유닛인 이름도 모르겠다. 이름 누구? 김서연인가? 최서연이가 지금 최서연이가 세타로 나오기 때문에 정관장을 사실 좀 오늘 경기 믿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흥국생명도 이고은 대신에 김다솔 세타가 경기의 어떤 주전 세타 역할을 하지만 그래도 최서연보다는 김다솔이죠. 최서연보다는 김다솔이고, 전반적으로 이 세타 싸움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오늘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포짓에서는 그래도 라셈보다는 이 정관장의 용병이 조금 더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그 외 나머지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전반적인 어떤 수비 조직력, 그 다음에 어떤 서브 리시브에서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본다면 뭐 박빙의 경기가 예상이 되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나머지 한 자리, 이 아웃사이드 히터 자리에서 이제 흥국생명은 정윤주가 있다라는 점이 정관장과는 많이 다르죠. 정관장은 지금 위파이가 현대건설에서 정관장으로 유니폼을 갈아입으면서 위파이 쪽에서의 공격이 그나마 좀 위안거리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정관장에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일단 1라운드 이 두 팀은 동네 북이, 오늘 경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경기는 동네 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뭐 첫 경기니까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저는 흥국생명이 유리해 보입니다. 첫 번째, 세타가 흥국생명이 훨씬 더 좋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윤주와 뭐 위파이의 어떤 공격력을 감안한다면 저는 정윤주에 한 표를 던지겠다. 셋째로, 물론 정관장의 용병이 흥국생명보다는 조금 더 나은 건 사실이지만 최서연 세타의 토스를 과연 얼만큼 득점으로 만들지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열세였던 센터라인도 정관장이 박은진과 정호영을 필두로 흥국생명보단 좋았지만 일단 피치와 이다연의 가세로 흥국생명의 이 중앙도 이제 만만치 않아졌다. 그러므로 전 이 경기는 흥국생명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 흥국생명이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경기는 한 번 정도는 뭐 듀스까지 간다면 오버도 가볼 만하다. 근데 언오버 기준점이 184.5나 돼서 조금 높긴 합니다. 185.5인가 그러는데, 일단 이 경기는 언오버는 그래도 오버를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경기는 흥국생명의 승 사이드 예상을 해 봅니다.
네이버에서 프리뷰 앤 검색해 줘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여기 메인에 뭐 내일 축구 경기 모두 다 등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내일 뭐 축구 경기 모두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경기에 접근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프리뷰에는 VIP 골드 쿠퍼 유료 팁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VIP는 이 프리뷰엔과 유튜브에서, 그 다음에 골드와 쿠퍼는 유튜브에서 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라라 피부과 의원, 팩트 디자인, 그 다음에 카스파타운,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좋아요는 얼만큼이 될지 이따 1시에 한번 지켜보고요. 혹시 감동적인 좋아요가 있다 그럼 대동단결 한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프리뷰엔 팀장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